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 받는 분들 많으시죠? 내 집까지 배달되는 인터넷 쇼핑, 이것이 성장한 뒤에는 저렴한 택배비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택배업계 1위죠. CJ 대한통운의 택배 노조 측이 분류 작업이 공짜 노동이다 이러면서 파업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이야기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에 CJ 대한통운하고 택배 노조 측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중재안에 합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쪽 입장이 계속 엇갈리는 것 같아요.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제 택배 기사님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인종 눌러서 나가보면 이렇게 뒷공무니도 안 보이고 바로 또 이동하시는 거 보시잖아요. 굉장히 바쁘시죠. 예, 그 정도로 너무너무 바쁘고 물량 소화하기가 힘드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건당 한 800원에서 820원을 받는데 그 하루에 200에서 250건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된 핵심적인 원인이 아침에 출근해서 바로 택배를 하면 오후 6시 이내에 끝낼 수도 있을 텐데 예.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를 그 택배 물량을 분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게 그 공짜 노동에 이제 시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의 우체국 택배만 해도 저도 예전에 그 우체국 택배에서 그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러십니까? 분류하는 직원들 또는 알바 노동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가가지고 그것을 자기 차에 옮겨갖고 바로 배송하면 되기 때문에 채 1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택배업계의 거의 점유율이 과반이고 CJ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재벌 대기업이 하는 택배사에서 오히려 7시간 가까이 공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낮에 이제 이분들이 택배 나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저녁 8시, 9시, 10시까지도 연락 오는 경우를 종종 보실 거예요. 밤늦게까지 택배가 오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그날 안에는 보내야 되니까 9시, 10시까지를 하시는 거죠. 언제 어디 점심, 저녁 먹을 공간도 없고 그것도 다 자기 돈으로 써가면서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분이 이제 6월 30일 날 그것 때문에 항의하는 일종의 파업을 한 겁니다. 하루 정도. 근데 CJ가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잉 대응을 한 거예요. 어떤 대응을 명목상은 명목상은 대리점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건 CJ가 온청이 사실상 자주우지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CJ 대한통운은 일종의 원청이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에 하청을 받아서 대리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리점으로 가서 이제 택배 노동자분들이 분류도 하고 또 자기가 실은 물건도 실어가는 이런 구조란 말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우리나라 고용 구조가 왜곡되면서 사실 CJ 택배하면 당연히 거기서 그분들의 옷을 입고 그분들의 로고가 찍힌 차량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거기 정규직 직원인지 알았는데 보니까 대리점에 위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대리점에서 또 직접 근로계약된 노동자가 아니라요. 대리점 또 한 번 자영업 계약을 맺습니다. 위탁 계약을. 그러면 택배기사님들이 그 계약을 맺는 대상이 CJ 대한통운 이런 택배사가 아니라 대리점이고 맞습니다. 그 계약도 그러면 근로계약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자영업자 계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분들이 노동삼권을 주장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었고 단체 행동을 하려고 했어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했는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택배연대 노조가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로는 최근에 학습지 교사 노조도 인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택배 노동자들도 인정이 돼서 이제 택배연대 노조라는 어엿한 좋은 노조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6월 30일 날 정당한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으로 물량을 예를 들면 노조원들에게 안 주고 다른 지점으로 빼돌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 이른바 물량 빼돌리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 택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물량을 빼돌리게 한 현장에서 항의하고 그러면서 이게 사회 문제가 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파업까지 하루 이제 진행되었었던 건데.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웬일인지 택배가 늦게 와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걸 예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나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이 이 택배 노동자라든지 이런 갑을 병 구조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온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온청이 항의하면 늘 온청의 답은 이거예요. 대리점, 우리는 대리점들하고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점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대리점주들은 실질적 권한이 없어요. 예. 다 온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빤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CJ가 대리점주들에게 그걸 핑계로 지연을 하다가 어쨌든 국회에서 강병훈 의원이라든지 이번에는 민주당 김종훈 의원 등이 나서서 일단 사태는 일단락됐는데 예. 문제는 CJ가 근본적으로 이 분류 공짜 노동을 개선하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일을 하게 하면 분류만 예. 전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분들에게 예. 분류 작업에 대한 그 급여를 따로 준다든지 왜냐하면 예. 결국은 한 건당 800원씩 해서 200개, 250개를 날라야 겨우 2, 300이라도 받고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노동시간도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을 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 52시간의 시대에 딱 13시간만 해도 주 5일 근무만 해도 65시간이고요. 예. 근데 토요일 날에도 택배하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이런 구조는 70시간도 예. 일합니다. 예. 이런 구조는 저희가 일단 말씀 듣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이 분류 노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 분류 노동이 회사는 이미 예. 이제 그 택배 기사에게 지급되는 이런 대가에 다 포함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한 건당 800원에서 820원 주면서 7시간의 분류노동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만약에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 또 집안에 대수사가 있어가지고 분류노동을 못한 경우에 그걸 차감하는 경우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류노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사실상 공짜 노동이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거가 그리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러면 우체국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예. 우체국만 해도 분류노동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이타 택배 단가가 한 건당 1,000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류노동을 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도 한 건당 1,000원이 넘는 것만 비교해도 우체국 택배의 경우 그렇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그래서 대표적으로 택배를 하니까 가까운 그 대표적 CJ 택배 한 건당 800원에서 820원에 그게 포함됐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택배 단가도 올려야 되겠고 그리고 분류노동 따로 전담하는 분이 있거나 이런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택배 노동자들에게 늘 응원 좀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